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일할 맞는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오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에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며 우리 홍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시는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복구가 진행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평부에서도 수해 피해지에게 빠른 복구와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디테일한 행정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도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인 전남, 도민이 행복한 전남은 세계로 옹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추구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의 비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게 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준호입니다. 예, 실장님, 저와는 첫 대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이 그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도립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재정위원장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네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업무를 2중 3중으로 맡고 계시느라 그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립목포대와 전남 도립대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문제와 또 우리 담양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출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은 도립대 상황이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처럼 많은 60억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온 것은 얼마죠? 통합대학 관련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 지난 1회 추경에서 도립대 고작 1억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통합 관련 예산은 제외했고 일부 시설 예산 일부. 그러니까 통합 관련 예산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립돼서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그런 예산 중에서 60억 중에서 고작 1억이 늘었다는 게 더군다나 실장님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계시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시설 개선비 부분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순세경영금 갖고 있는 부분을 전액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그 시설 개선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사실 아까 우리 김주웅 의원께서도 도립대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을 좀 계셨지만은 그래서 제가 중복돼서 굳이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아무리 통합이 되고 그러더라도 지금 당장에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걸 그 도 차원에서 고작 1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게 좀 납득이 되들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추경이랄지 이런 데서 좀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당장 필요한 예산은 그 도립대가 갖고 있던 순세경영금 19억을 활용해서 지금 필요한 예산들은 썼고 추가적으로 통합
가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대학 정책과하고 그 협의해가지고 예. 관련 예산 규모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부분을 순세계 보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다 활용을 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 그 과정에 들어가는 또 추가로 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도립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굴러가지도 않고 있는데 통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전부터 담양구는 도립대가 담양에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담양군이 많은 좀 투자를 좀 해왔습니다. 라이스 사업이든 뭐든 이런 예산 편성도 했었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주기도 했었고 심지어 담양군 의회에서는 도립대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립대와 목포대의 통합 과정이 담양군과 또 담양 군민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좀 소상히 설명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지역사회 분들하고 같이 해서 대학 통합 지역 설명회가 1회 개최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었고 그 형식적인 통합 설명회에는 몇 분 모셔가지고 했을란가 모르죠. 그러지만은 정말 이 지역사회와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서는 이 지역에 대학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정작 지역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공감을 좀들 형성하고 도립대가 목포대와 통합이 되면서 도립대는 어떠한 그 이상과 역할을 맡고 이쪽에 어떤 캠퍼스를 특화시켜내고 그렇게 해서 담양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설명은 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통합 안내사라든지 지역의 통합 사전에 설명을 누구에게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지역과 소통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방금 얘기했듯이 12월 달에 했던 그것 외에 지역 분들하고 충분한 어떤 소통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저는 더 깊이 있고 내용 있고 의미 있는 소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어쨌든 기획조정실장이시기도 하지만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좀 자주 방문해서 지역 계신 분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도 처음인데 진짜 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한 번 딱 현장 방문한 거 외에는 제가 담양을 방문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충분히 현장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물론 부분 실장님의 그 위치나 이런 것을 제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워낙 이제 도정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좀 제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그 담양 지역 주민들이 이 담양 도립대에 갖는 애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논란들이 좀 없도록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 도립대 통합한 그런 대학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함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건 사실 이제 수출 업무가 이제 국제협력관 쪽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지만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우리 전남이
농도 전남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이 이 개별 농가 중심으로 그리고 유통 구조가 굉장히 좀 분산되어 가지고 수출 조직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보시는 자료를 봐보시면은 최근 10년간 이렇게 수출 실적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파프리카나 배추나 버섯이나 멜론 뭐 이런 것들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장님, 현재 전남도가 추진 중인 수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수출 조직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협력관실에서는 그 해외 바이어라든지 해외 그 유통 매체 이런 매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는 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품목별 조직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전문 생산단지, 수출 전문단지 지정, 육성 업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얘기하신 대로 지금 품목별로 따지면 얘기하신 좀 배라든지 파프리카 위주로 되어 있고 딸기라든지 이런 그 신선 농산물에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일부 시군에만 지금 나주 등 있어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품목별 어떻게 보면 수출 전문단지 육성을 통한 그 수출 전략. 그러니까 실장님, 현실적으로 현행 수출 농산물 수출 방식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유통망 확대는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품목별로 지금 수출 조직하는 부분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도내 수출 농가에 대한 그 경영 컨설팅이랄지 또 이렇게 계약 재배 수출을 위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 이제 수출 전문 단지로 지정된 9곳에 대한 기본적인 참여 농가와 수출액 정도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고, 개별 농가는 이따가 또 저 자료가 좀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이게 수출다운 수출이 되겠느냐, 그리고 전남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남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K베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수출 조직을 이게 꾸려져서 지금 지난해 수출액이 14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조 700억 정도 규모인데, 이게 비수도권 1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전부터 저렇게 수출 전문 조직들을 육성하고 해내오면서 수출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표출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가 8개 시군에 11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수출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이라든지 시군별로 해서 보면 시군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결국 품목이 제한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단지가 육성되어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지정하고 있는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수출단지 지정하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실국에서 그 해당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좀 지정 건의를 하고 있으나, 아무튼 지금 여기 자료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저것도 그나마 2022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현재 제 자료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고작 한 개 그 단지당 2억 정도, 2, 3억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런 정도 가지고 이게 수출 단지가 과연 제대로 좀 되겠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의 농산물을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 단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서 체계적으로 수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도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전문단지 생산 기반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중간 그 유통 조직 좀 없는 부분인데 품목별 수출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 운영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저희 담양 지역의 예를 들면은 딸기 수출을 위해서 경남에 있는 K베리에 농가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자존심 상하고 정말 그런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욱이나 또 우리 도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GAP 이거 그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걸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문제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수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실장님의 어떤 그 일만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협조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은 우리도 이전에 전남무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남무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아픈 전체를 아픈 과거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라도 전남 농산물의 효율적인 수출을 위해서 그러한 뭔가 이런 전문적인 조직들을 좀 만들어내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해외 유통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한번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방식이 좋은지 좀 고민을 해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저 국제협력관실에서 이제 품목별로 이제 수출 협의체가 없는데 딸기라든지 이런 그 새롭게 해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수출 협의체를 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서 수출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 농가들이 보면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출 지원들이 좀 되질 않다 보니까 바이어들이나 이런들의 요구에 의해서 끼어넣기식으로 이렇게 수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AT나 이런 데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쌓이지들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의 하소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전남의 농산물 수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 틀들을 좀 마련해내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딸기 같은 경우 이제 담양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현재 수출 실적 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AT에서 원하는 일정 부분 기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수출 전문단지로 육성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수출 전문 조직도 함께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허리도 안 좋으신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예. 최근에 그 공공급식의 영역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먹거리 기본계획이 이렇게 좀 수립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좀 더 나은 소득 보장을 해주고자 그러한 계획들이 용역도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도 실행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먹거리 기본 계획을 5년이 벌써 지나서 다시 수립을 하셨죠. 예.
근데 이러한 먹거리 기본 계획의 수립한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먹거리 기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먼저 안전하고 그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을 하고 유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느 선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이런 크게 세 가지로, 그리고 통합 먹거리 센터라든가 학교 급식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은 푸드마일리지라는 말들이 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이동하는 거리를 얼마만큼 최소화시켜내느냐,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게 최소화됐을 때 농민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 만족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선 전남의 공공급식이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 소비가 되고 그리고 또 가까운 광주 그리고 또 이제 남는 것들은 서울이든 어디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서 이렇게 좀 소비되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게 먹거리 기본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 계획이 세워진 지가 이미 5년이 지났고 다시 또 기본 계획을 좀 세웠는데 현재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먹거리 그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곳은 17개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 그 계획이 목표한 바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고작 3개소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 나주, 장성, 해남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이건 지금 먹거리 지원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통합 먹거리 지원 센터. 지금 이 먹거리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실천해내는 조직을 갖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먹거리 지원 센터 부분은 지금 그 계획에 의한 부분, 시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3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군은 시군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문의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봐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 다음 표출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이 도에서 이렇게 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전자조달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는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이제 일반 식재료 이렇게 이원화돼서 조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일부 거점 센터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계약 재배 수준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약 재배들을 좀 늘리는 것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나 이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전반기 때 농수위 그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요구를 했었지만은 문제는 이제 뭐 국장님도 자주 바뀌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자주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진행들이 좀 안 되어 오고 있어서 오늘 국장님을 이렇게 좀 모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는 도에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옳은 말씀이고요. 그
먼저 그 전남형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7개 시군에서 현재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좀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광역형 우리 전남에서 광역형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적으로는 시군 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아직 지금 시군의 여력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여력에 따라서 그 농협이라든가 그 외에 뭐 다른 거 가서 TF 등 구성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전남도를 한꺼번에 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잘하고 있는 데를 정말 제대로 시범 사업을 좀 해서 그런 모델을 하나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남에 로컬푸드가 1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90% 이상이 지역 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이 운영하는 곳은 이제 5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로컬푸드를 뭐 전북 완주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요즘 로컬푸드가 대세고 너나 나나 없이 로컬푸드 해야 된다네. 그래서 로컬푸드를 왜 어떻게 만들었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소수는 많이 생겨났지만은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농협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완주가 로컬푸드를 준비하는 데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런 과정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소농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 소농들이 어떤 작물을 언제 파종해서 어떤 작물이 언제 얼마나만큼 나오고 이런 조사를 하고 이걸 조직화해서 어떻게 해서 소농들에게 소득을 좀 올려주고 시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이렇게 좀 공급하고 이런 고민들이 충분하게 좀 저는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들이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도 다 저는 연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걸 위해서라도 저는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좀 개설하고 교육도 제대로 좀 시켜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개별 농협들이 그냥 뭐 생산자들 모아다가 교육 한번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이걸 좀 제대로 다듬어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한 거고 또 우선은 그 시군별로 현재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제대로 좀 제기를 해서 모델을 좀 하나 만들어 내보고 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 사례 조사를 한번 해서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로컬푸드를 많이 갑니다. 아마 일로에가도 그렇고 담양에도 매번 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 그렇지만 지금 그 농협이든 그 법인에서 하든지 간에 로컬푸드가 상당히 인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만 이제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로컬푸드 그러니까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제가 로컬푸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이걸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육이 컨설팅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농가론이나 식약처 공동에서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기관 저는 국장님 농관원이나 예. 식약청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거고 또 소비자들을 조직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에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예? 이걸 그냥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아니 농관원의 뭐 품질 관리나 이런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립니다. 아무튼 예. 시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무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센터도 만들고 모델을 이제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좀 확산을 시켜보겠다고 답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잘 되는데 의원님하고 더 상의를 하고 예, 예. 좀 더 한번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이제 수해 지역인 담양 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지사님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시설 원예단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을 이렇게 굉장히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스마트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인터넷망이나 이런 선로들이 제대로 좀 개설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게 제대로 현재 개설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우리 전남도내 시설원의 하우스 농가들에게 인터넷망이 어느 정도나 지금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2024년에 스마트팜 통신망이 구축된 데는 107농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107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이 통신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국장님을 제가 뭐 탓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통신사 입장에서도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인터넷망을 까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들녘에 인터넷망을 깐다는 게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에그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중계기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농축산식품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왜냐하면 공단이나 이런 데는 그런 기반 시설 다 해주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것도 기반 시설 중에 하나여야 되고 더욱이나 스마트팜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서 정작 그 기반이 되는 이 선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우리들이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드린 이제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선망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고 우리가 5G나 해서 무선망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단지나 이쪽에서는 무선망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유선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설 하우스라든가 스마트팜이 집저가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협약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이라는 농업이라는 그런 특수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대응들을 저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통신사나 쪽에 좀 요청을 해서 특별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제기를 하고 이런 보급들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저는 우리 도에서 도에서도 좀 통신사와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업체도 부담을 하지만은 자치단체도 좀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설치를 하듯이 이 부분도 뭔가 좀 그런 대안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시설원이라든가 시설원의 단지가 하나씩 떨어져 있어 보면 사실은 통신사하고 이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우선 집중화되어 있는 예, 곳만이라도 저희들이 돼야 식당- 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집중화되어 있는 곳조차도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먼 곳까지 지금 다 해내라 제 이야기는 예, 그런 예, 얘기는 예. 아니고 예? 그러나 기본적인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기초가 좀 안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실태 이제 파악을 하고 예. 잘 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스마트팜 이런 여러 장비들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설치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어요. 업체가 영세한 부분들도 있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들만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제일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 일반적으로 아름아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보조 사업자가 대상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시군에 그 돈을 보내고 나면 시군에서 이제 그분한테 돈을 주게 되면은 아름아름에서 업체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절임 짧게 예, 해주십시오. 시간 해보면은 때문에. 이게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에는 그 시군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번에 폐사체 처리기를 보조 사업을 합니다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회사에 그 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다 듣게 합니다. 대상자들을 앞에서 공개 설명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업체를 선택하게 하는데 만족도도 훨씬 좋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깜깜이로 해서 예. 누구 추천받아 훨씬 낫더라 해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특히 AS 부분에 중점을 두는 설명회를 듣도록 해서 예. 좋은 제품을 고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폰 이런 설비 업체 또 공급 업체 이런 데를 좀 인증하거나 또 등록하는 제도를 좀 마련을 해서 업체의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현재 갖다가 팔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제대로 좀 검증된 업체가 또 등록된 업체가 그래서 AS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업체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를 좀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참고로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스마트팜 그 농식품부에 이 스마트팜 관련 그 장비에 대한 인증된 그런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인증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개발된 좋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 현장에도 제대로 좀 빨리 공급이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그 업체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걸 가지고 또 해외에도 좀 진출을 해서 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우스 시설까지 그 애국에 나가서 설치까지 다 해주고 시험가동까지 다 해주는 이런 일자리들 만들어내는 것도 예.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뭐 이렇게 또 수해 현장도 좀 많고 그러는데 또 저희 담양에도 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지사님께서도 이제 우리 농산물 수출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데 작년에 저희 담양에 딸기 수출 선적식에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지사님 다녀가시고 난 뒤에 딸기 수출이 진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나고 이런 식이 안타깝지만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우리 농산물 수출도 우리가 그 농산물 수입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하지만은 또 역으로 우리도 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품질 농산물 수출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이전에 저희 도로서는 아픈 기억이지만은 전남무역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면서 현 상황에서 수출 조직화를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규현 의원님,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헤아려 줘서 제가 먼저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출 농업을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담양 딸기의 경우에는 한때 가격이 굉장히 좋았지요. 그렇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생산 과잉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해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매장에 갔더니 딸기가 있기는 있는데 담양 딸기가 없고 싼 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양 딸기는 아직 비싸서 수출을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담양 딸기랄지 우리 농산물 중에서 생산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저희들이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품업부 수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수출 전문 단지를 또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경남에 제가 예전에 이제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경남은 민간이 우선 선도적으로 잘 하고 또 관에서도 잘 지원합니다만은 우리도 그러면은 전남무역의 과거에 있었는데 경북통상도 지금 경남무역처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제가 전에 전남무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농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그래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분들이 소통 능력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농민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남 무역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고 결정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립대 예산도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적절히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담양 도립대학이 되면서 저 목포대로 통합이 되면서 절대 지역에는 마이너스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년제 오늘 200명 정원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앞으로 산업 기능 인력을 5년간 3,000명이 담양에서 이렇게 연수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담양에는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주민 설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설명을 한번 개최해서라도 담양 군의 발전은 더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인터넷 선로 이런 개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축산도 그렇고 스마트 이런 시설도 좀 단지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먹거리 센터도 이야기하시는데요. 통합 먹거리 센터를 시군별로 다 개설하도록 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농산물 유통과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이를테면은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함께 좀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인데 저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주 말씀을 잘하시고 자세하게 제가 공부를 해도 다 적어놨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지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몇 년도까지는 수출을 어느 정도 농산물 수출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보자 이런 목표를 좀 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 체계들은 어떻게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목적 의식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출 농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만은 또 우리 도민들 중에서는 우리 어려운 농민들은 안 쳐다본다 또 그렇게 말하실까 봐서 항상 마음에 신경이 사실 쓰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과잉 생산된 농업 분야는 수출로서 타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농업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술 농가들만 우리가 지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네. 다만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 이게 또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도 하셨고,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및 생산비 부담 완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크게 5가지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라남 도에서도 보다 더 선도적으로 세심하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또 미래가 있는 농촌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지혜를 모아가면서 실천들이 되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른바 농민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에서는 여러 여건상 우리 농정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전남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